안녕하십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론 강의 제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강 강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최근에 이 이론에서만 3문제까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출제 이론들이 중요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우리가 이제 학습 이론은 앞에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있다,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회라고 하는 측면이 대인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 이론을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가 보고 그대로 따라할 모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것을 리피트,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해서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자기 강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이니 스스로 그것을 더 잘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행동의 교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기억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인지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또 이 이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회학습 이론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은요, 관찰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관찰학습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모든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학습되어지며 학습의 동그라미며 자신의 발달 단계나 인간 행동의 특성이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환경의 동그라미요. 학습 이론이니까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환경은 일종의 모델을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은 나에게 있어서 환경입니다. 또한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클라이언트가 그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상호결정론이라고 그래요. 상호결정론. 그래서 상호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그 다음에 모델과, 즉 환경과 그 다음에 행동인데요. 그 세 가지가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것을 상호결정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개요 및 주요 개념 들어갑니다. 1번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인간의 행동 또는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그 다음 가로 사회적 요소를 다룹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사회적 요소의 가로, 사회적 요소를 다루면서 대부분의 학습은 가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모방한 결과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여기 안에 관찰, 모방, 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관찰학습과 모방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반두라는 스키너와 달리 그너요. 인간 스스로의 동그라미며 스스로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사려 깊은 인지활동을 함으로써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봤어요. 자, 그 모델의 행동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인지 능력이죠. 기억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게 되고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자기 강화를 이야기한 것이 반두라입니다. 자, 이제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주요 개념을 크게 한번 보시면 모델링, 모방이라고도 합니다. 모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인지, 3번 자기조정, 자기규제, 4번 자기강화와 자기효능감, 그 다음 4번 했고요. 이제 5번 들어가야 되겠죠. 자, 5번 상호결정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번 관찰학습, 동의어는 대리학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요 개념적인 부분이 됩니다. 주요 개념적인 부분들은 관찰학습 과정을 제가 쭉 말하면서 그 개념들을 뽑아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걸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개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요, 이 반두라 이론을 사회학습 이론이라 하는데 제가 그랬죠. 이분은 인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사회적인 요소를 강조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다른 학문에서는 이 반두라를 사회인지 이론의 학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인지이론이라는 것도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반두라가 이야기한 사회학습 이론의 개요를 보면 키워드 사회적 요소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요소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적 능력,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자, 바람직한 행동으로 충분히 교정이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회, 두 번째 인지, 그래서 사회인지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반두라는 상호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거기 제일 위에 보면은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해석,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해석,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해석이 중시된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개요적인 측면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두라의 주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기라고 하는 셀프가 있어요. 이것을 아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용어를 보면 첫 번째 자기 강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기 효율성과 동의어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조정이라는 단어, 자기 교제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을 쓴 거 보면 셀프라고 하는 자기라는 단어를 앞에 많이 붙였다. 이렇게 우선 좀 개념적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저런 것들이 시험에 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개념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요 개념입니다. 주요 개념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했죠? 관찰학습의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관찰학습 부분이 나올 겁니다. 관찰학습의 과정이 나오죠. 6번 관찰학습 대리학습이 나옵니다. 그 과정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파생시켜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교재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에 관찰학습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찰학습은 타인을 관찰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관찰하기 때문에 대리다라고 해서 대리학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의 과정이 있어요. 관찰학습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고 했었죠. 주, 그 다음에 자 밑으로 하겠습니다. 파, 그 다음에 운, 그 다음에 동입니다. 자, 추파운동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4단계거든요. 4단계인데 자, 추파운동의 4단계는 정확하게 주의, 집중 단계가 됩니다. 동의어,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관심 기울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지입니다. 한자로 파지는 소나기에 쥐는다. 잡을 파, 잡을 지자를 써요. 그래서 파지 과정이라는데요. 파지 과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머릿속에 보존하는 보존, 머릿속에 기억하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재생입니다. 운동재생입니다. 운동재생을 쉽게 풀어주면 머릿속에 기억한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 수행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동기화가 됩니다. 동기화. 이 동기화는 스스로 동기화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자기 강화라고 합니다. 자기 강화를 여기서 쓰는 겁니다. 자, 4단계 정리했습니다. 1. 주의 집중, 2. 파지, 3. 운동재생, 4. 동기화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개념이 파생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모델의 행동을 주의 집중합니다. 모델의 행동을 주의 집중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모델링이 나옵니다. 모델링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방이다 라고 하죠.
모델링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타인의 행동 보고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의 집중 관심을 기울이기 1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효능감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봄으로써 내가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신념이 바로 뭐냐?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을 때 바로 주의 집중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집중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신념. 그것을 우리는 자기 효능감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1급 시험을 보십니다. 나는 열심히 이 과정에 열심을 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1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념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신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신념이 부족하시다면 자기 효능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한다는 것은 바로 셀프라고 하는 여기 개념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기 효능감의 개념이다. 자, 이제 자기 효능감이 높아서 주의 집중을 했다. 그러면 그 행동이나 태도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과정이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주의 집중한 것을 바로 인지적 기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행동을 직접 행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행동 수행이다라고 했어요. 운동 재생이란 말은 이것과 동의어라는 것을 꼭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자, 내가 수행을 해봅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 행동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겠죠. 어떠한 자기가 판단을 해요. 자기 판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을 수행하는 것도 자기, 판단하는 것도 자기,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도 자기예요. 따라서 자기 스스로 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행, 판단, 반응의 과정을 거친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3단계를 거치게 돼요. 행동 수행 과정에서. 자,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 자기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규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아, 이것은 좋다.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조정하고 규제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행, 판단, 반응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기화는 뭐냐? 말 그대로 자기 강화인데요.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강화는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행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강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예요? 자기 스스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교재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 반두라의 개념이 다 정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있고요.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내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죠. 환경이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죠. 모델이 있고요. 인간이 있고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긴밀히 무슨 작용하냐? 상호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이것이 바로 상호결정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상호결정론. 이 상호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상호결정론이다 라고 하고, 자, 상담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축이 세 개잖아요. 축이. 그래서 삼축이란 단어를 써요. 삼축이란 단어를 쓰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한문으로 호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축호해성 모형, 어려운 말이죠. 삼축호해성 모형이 여기 있는 상호결정론과 동의어가 된다. 이렇게 정리 하나 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판도라에 대한 개념을 거의 뽑아 드렸는데요. 자, 보세요. 주요 개념의 첫 번째 관찰학습이 나왔고요. 두 번째 모델링이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쭉 보시면 자기효능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지라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자기조정과 자기규제가 나옵니다. 자기조정과 자기규제는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자기강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나와요? 상호결정론이란 개념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쭉 동그라미 친 게 누구의 개념이라고요? 판도라가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디테일한 것은 제가 정리하면서 또 판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요 개념에서 1번 모델링입니다. 모델과 동일시하려는 성향, 모방이라고 아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그 행동을 따라서 하는 것이 개념입니다. 2번 모델링의 효과는, 그렇죠. 모델링은 어떨 때 많이 하느냐? 모델과 관찰자가 유사할수록 많이 합니다. 모델의 지위와 신분관계가 높으면, 모델의 지위가 높으면 따라하려고 하겠죠. 신뢰의 정도나 전문성의 여부가 있다면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횟수입니다. 모델 학습의 횟수. 자, 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델링의 효과는 높아지겠죠. 아이들에게 협조적이고 이타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면 그렇게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협조적이고 이타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즉 모델링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자,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성이고 두 번째가 관찰자 특성, 1번은 모델의 특성이고요. 세 번째는 행동과 관련된 보상 결과라고 합니다. 1번 자신과 유사하다, 나이나 성이나 지위나 명예나 행동 유형 등 유사하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유사의 동그라미. 관찰자의 특성입니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은 모방할 가능성이 낮겠죠. 자, 이전에 모델링을 해서 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모델링 했더니 예전에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 한번 경험으로 맛보았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행동과 관련된 보상 결과입니다. 행동이 정적 강화를 좋은 것을 가져온다고 믿으면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자, 인지입니다. 인지 말씀드렸죠. 학습된 반응을 수행할 의지의 표현은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 그것은 인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지의 통제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은 인지행동적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뭐 사회인지학습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 자기조정, 자기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 나오죠. 수행과정, 판단과정, 자기반응 과정이 나와요. 수행, 동그라미, 판단, 동그라미, 자기반응, 동그라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과를 평가하는 개인의 기준에 따라 좌우될 수 있겠죠. 어떠한 성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까 개인적 기준에 따라 좌우되며 또한 자기평가적 반응에 관계됩니다. 수행된 행동은 여러 보조적 과정들을 포함하는 판단 과정을 통해 자기 반응을 낳게 된다 했습니다. 수행에 동그라미 치고요. 판단에 동그라미 치고요. 자기 반응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쭉 들어있으면 아, 이거 자기조정, 자기규제다. 그 다음에 자기 강화와 자기 효능감을 보겠습니다. 1번이 뭐냐? 자기 강화고요. 2번이 뭐냐? 자기 효율성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자, 거기 보면 자기 강화와 자기 효능감이 나오는데 1번 자기 강화는 스스로 동그라미 자신의 감정과 인지사고를 통제하고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가로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 강화, 바람직한 것을 더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효율성은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1급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산출적인 행동 반경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개인의 믿음, 즉 바람직한 효과를 남기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말합니다. 목표 달성할 수 있다. 무엇을 수행해? 행동을 수행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바람직한 결과를 도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을 수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자신의 행동 수행에 대한 신념입니다. 행동 수행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행동 수행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조정, 자기규제가 나와 있는데 잠깐 보세요. 자기 효능감, 자기조정, 자기규제 밑에 보겠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예견하고 통제하는 기준을 가지는데 이에는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 과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 자기 관찰이 이제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어요. 어떤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자기 효능감에 4가지가 나오네요. 개인의 과거 성취 경험에 동그라미 1, 대리 경험에 동그라미 2,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다가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에다 동그라미 4. 이렇게 해서 4가지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 효능감 여기다 쓰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효능감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 효능감의 원천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들으세요. 내가 성공적으로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은 첫 번째, 나는 이것보다 더 힘든 거 이전에 했었어. 그러니 나는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전 성취 경험이 됩니다. 이전에 성취해 본 경험, 이전 성취 경험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째. 자, 2번째는 이거죠. 다른 사람도 이것을 했는데 왜 내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해서 대리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 경험. 자, 3번째는 뭐냐? 여러분 어떤 것을 수행할 때는 긴장이 풀려버리면 안 돼요. 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서적 상태 또는 정서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4번째. 마지막 4번째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너 할 수 있어. 너 이번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로 도와주는 게 언어적 설득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설득까지 정리가 됐어요. 이 4가지가 바로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출제됐으니까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답은 이거였어요. 장기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지선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 장기적 보상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조금 더 풀어드렸잖아요. 그 풀어드린 것을 한번 보실래요? 특히 사례 한번 보세요. 이전 성취 경험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성공, 실패에 대한 과거 경험은 자기 효능감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과거에 그 일을 하니까 되더라 라는 경험이 있으면 후에 다른 일에 대해서도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대리 경험입니다. 타인의 동그라미, 타인의 성공 실패에 목격하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서 개인의 유능감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 가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라는 생각입니다. 언어적 설득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가로, 타인으로부터 어떤 과제를 숙달할 수 있는지 또는 숙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은 끊어요. 역시 자기 효능감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음으로, 칭찬의 동그라미, 칭찬을 받음으로 인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서적 각성입니다. 개인의 자기 효능감은 어떤 주어진 수행 상황에서 가로,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각성의 정도와 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긴장감은 자신감을 생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너무 풀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적절한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효능감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가지 사례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보느냐? 상호 결정론을 보겠습니다.
상호 결정론의 그림 보이시죠? 사람, 왼쪽에 행동, 오른쪽에 환경이 있어요. 이 세 주체가 바로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상호 결정론, 인간이 행동하면서 환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끊어요. 이들 요소 상호 간에 관계를 맺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발전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그 다음 가로치면서 같이요. 시작! 인간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실행되는 환경의 특성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가로 닫고요. 자, 인간의 동그라미 치고요. 행동의 동그라미 치고요. 환경의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눈에 보였다. 상호작용이란 말의 가로. 그러면 이거는 상호결정론이 답이 됩니다. 아셨죠? 자, 관찰학습, 대리학습 보겠습니다. 각주가 붙었어요. 6번에. 철수는 친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규칙을 준수했다면 이것은 뭐가 된다? 관찰학습이 됩니다. 지금 철수가 친구를 보고 처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학교 규칙을 어기지 않는 거죠. 이것을 관찰학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찰학습이란 인간이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의존하는 반응이 아니라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한다는 것이다. 타인부터 가로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한다. 이거 나오면 관찰학습입니다. 인간의 학습 과정은 직접적인 강화에 의한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는 경우도 있지만 끊어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쓸 게 있습니다. 이쪽에 쓰겠습니다. 스키너는 강화를 필수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화물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반두라는 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화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필수적이지 않다. 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반두라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화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자기 강화가 중요시된다라고 했어요. 자기 강화가 중요시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화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화가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 강화라고 배웠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주의 집중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관찰을 통해서 학습되려면 그 행동이 관찰자의 주의를 끌어야 됩니다. 주의, 동그라미.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의 대상을 결정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억, 파지 단계입니다.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파지, 보유,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의 동그라미. 정보가 상상이나 언어 두 가지 방식으로 상징적으로 저장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상상 또는요 거기 있는 대로 언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기억이 이루어질 수 있죠. 관찰학습과 파지는 쉬운 형태로 저장되도록 정보의 대부분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상징적 보호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인지적으로 저장되면 관찰학습이 일어난 후에 오랫동안 내적으로 보유,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장기기억, 단기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머릿속에 기억하면 잘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 재생 단계입니다. 기억되고 있는 모델의 행동을 외형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과정에서 학습된 것을 실행으로 전환시키는 정도가 결정됩니다. 반두라는 모든 신체적 기제가 반응을 하기에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요 관찰자의 행동이 모델 행동과 일치하기 전에 인지적 반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델링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이것은 자기 관찰과 자기 수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모델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자기 관찰에 의해서 자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반응을 한다. 아, 수정해야 되겠다. 아니다. 그대로 가자. 이런 것들이 자기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했죠? 네, 자기 조정, 자기 규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동기와 단계입니다. 동기, 강화 과정의 요소로 이 요소는 처음에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요소로도 중요하지만 관찰된 것을 행동으로 재현시키는 데 필요한 요인으로서 동기와 강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강화는 자기 강화라고 말씀드렸죠.
강화의 주된 기능은 관찰자처럼 행동한다면 모델이 강화를 받았듯이 자신들도 강화를 받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자신들도 강화를 받게 된다는 기능, 이게 뭐예요? 자기 강화라고 쓰시고요. 학습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동기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밑에 이제 쭉 보시면 이 도표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모델의 행동에 집중하고 정확하게 지각하는 단계는 주의 집중. 관찰된 모델의 행동을 기억하는 단계는 뭐다? 바지. 그 다음에 모델 행동을 기억한 것을, 모델 행동을 기억한 것을 새로운 반응 유형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반응 유형이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그게 바로 뭐다? 운동 재생이 된다. 만약 정적 강화가 주어지게 되면 모델의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쓰세요. 스스로 실행합니다. 스스로 실행한다고요. 그게 바로 동기와 자기 강화가 된다. 자, 3번입니다.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첫 번째, 대리 강화. 두 번째, 대리 처벌. 세 번째, 대리 부재. 4번, 자기 강화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상을 받았다? 그럼 저 하겠죠. 다른 사람이 벌을 받았다? 그럼 그거 안 하겠죠. 이게 대리 강화, 대리 처벌이에요. 대리 강화가 일어나려면 모델이 어떤 행동을 수행해서 강화, 동그라미, 강화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관찰자의 행동 수행 빈도가 증가해야 됩니다. 모델이 강화 후 받는 것을 관찰하면 끊어요.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모델이 처벌받는 것을 보았다면 행동할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대리 강화의 효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적합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찰자에게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리 처벌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이 행동 후 처벌받는 것을 관찰하면 그 행동은 가능성은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대리 처벌의 효과, 처벌받기 쉽거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요, 안 하죠. 따라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벌의 부재입니다. 처벌에 대한 예상은 금지된 행동 모방을 억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처벌이 예상돼요. 어떤 행동이 처벌이 예상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금지된 행동은 안 하겠죠. 금지된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거 안 하겠죠. 그래서 금지된 행동 모방을 억제하게 됩니다. 끊어주세요. 개인이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았네요. 위반을 했어요.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위반 행동 하겠죠. 왜? 처벌받지 않았으니까. 자, 위반에 대해 처벌받지 않으면 그 행동을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처벌의 부재가 공격적인 행동을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처벌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그 범죄 안 하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처벌이 없네요. 그러면 저도 그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처벌의 부재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되면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감소되는 건데 이게 부재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강화입니다. 직접 강화와 대리 강화는 환경에서 주는 것이지만 끊어요. 자, 자기 강화는 각 개인에 의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요? 개인에 의해. 그래서 이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기 강화입니다. 인간 행동은 전적으로 외적인 영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왔어요. 개인이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 강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 마지막 부분 들어가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여기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따라서 모델링 기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작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학습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 클라이언트와 모든 사람의 행동을 명확하게 뭐하고 인지, 동그라미, 인지하고 이 행동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판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행동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서로 어떻게 다른지 관찰, 동그라미, 관찰하는 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관찰학습은 관찰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찰하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자, 임상 모델링의 동그라미, 모델링을 통해 관찰과 모방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활동 또는 문제 행동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인지.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찰.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델링. 이런 것들이 다 반드라 이론의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모델링의 사회복지 실천이 나왔습니다. 모델링의 동그라미. 모델링은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그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다. 모방이라고 써드렸죠. 모방의 동그라미.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 대안들의 명백하고 외적인 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범의 동그라미 치세요. 시범을 누가 보이죠? 사회복지사가 보이는 거예요. 시범을 사회복지사가 보이고 클라이언트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능동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클라이언트가 더 효과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요. 구체적으로 부적응적 행동을 진단하고 그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적인 절차, 우리가 치료적인 절차 기법으로 모델링을 쓰잖아요. 치료적인 절차를 처방 감독하며 전문가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따라하기 원하는 행동을 사회복지사가 시범을 보인다. 그기보다 모델링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술론에 나올 겁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학습이론 제8강 강의를 했습니다. 8강 강의도 앞에 있는 이 판서 내용이 중요하고요. 교재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서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